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 정책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제론에서는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산재보험법, 우리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종류가 참 복잡하더라. 총 8가지 급여가 있는데 이 급여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오셨어요. 산재보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1963년도에 제정되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고, 기본적으로 수정시민법, 우리가 사회법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이 사회법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진 그런 법이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재보험은요, 총 8가지 급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8가지 급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업무상 재해라는 거죠.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 업무상 재해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업무상 사고가 있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었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 더 이제 새로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출퇴근 재해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업무상 재해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업무상 사고, 우리 사고라는 것은 뭐 공장 같은 데서 절단 사고, 참 끔찍한 일이지만 절단 사고, 뭐 선반이나 뭐 이런 어떤 머신들 있잖아요. 기계에 어떤 절단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그 후유로 인해서 발생한 마비 사고, 마비 증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업무상 사고라고 얘기하고, 자,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업 환경 내에서 그 환경이 원인이 되어져서, 주된 원인이 되어져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자, 출퇴근 재해라는 것은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제도가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 산재보험인데, 자, 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근로자한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가 업무상 재해를 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죠?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양을 받는다. 그래서 요양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양을 받을 때. 그렇죠. 요양을 받을 때. 그리고 자, 요양을 받아서 이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치유라고 하는 용어는 뭐죠, 여러분? 더 이상의 요양 행위를 통해서, 요양이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요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에서도 요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병원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 먹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요양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치유가 되지 아니하였었을 때, 그렇죠? 예,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치유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더 이상의 현대의학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그게 치유죠.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서 사망했었을 때, 업무상 재해를 통해서 사망했었을 때,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급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요양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죠? 병원 가고 또 약국 가서 약국 가서 약을 먹어야지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요양급여라고 하는 명칭을,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에서도 요양급여 용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서 이야기하는 요양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야기하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요양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내가 바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를 통해서 이 산재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바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3일 동안, 첫 번째 3일 동안 안에,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3일 동안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 작은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뭐예요? 3일 이후부터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물성 급여입니다. 우리가 서비스와 재화와 서비스를 묶어서 현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양급여는 뭐라고요?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니까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현물성 급여야.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지? 내가 요양급여 제공기관, 우리가 산재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한해서는 뭐 한대요? 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뭘 지급할 수 있다? 요양비가 요양급여 대신에 요양비도 지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급여가 있어요. 자, 산재 근로자가 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입원을 해서 입원을 해 있으면 여러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양해 있는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금성 보조, 그렇죠. 현금성 보조급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휴업급여라는 거죠. 휴업급여예요. 그 요양 중에 받는 급여예요. 병원 가서 입원해 있는 중에 받는 급여를 바로 뭐라고 한다? 휴업급여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휴업급여도 요양급여처럼 어떻게 하냐면, 첫 3일에 대해서는 지급해줘야 안 해줘요? 첫 3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얼마만큼 지급해주느냐? 우리 산재보험은요, 평균 임금,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 체계죠.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임금의 종류를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평균임금이라는 게 여러분 퇴직금 받아 보셨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직 직전에 3개월치, 90일치 임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적 보상 방식, 정률이란 건 뭐예요? 너의 평균임금이 얼마면 그 평균임금의 몇 %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휴업급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평균임금의 몇 %? 70%를 보상해 주더라.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뭐냐? 자, 휴업급여를 주구장창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휴업급여는 딱 2년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양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회사도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 회사도 정말 그만두고,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도 그만두고 요양 행위에만 몰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거예요, 근로자한테. 그래서 휴업급여는 2년만 지급하고, 이 휴업급여가 뭘로 바뀌어요? 상병 보상 연금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지더라. 다시 뭘로 바뀌어진다? 상병보상연금.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자, 몇 년? 2년 동안만 지급되다가 2년 후부터는 뭘로 바뀌어져? 상병보상연금 체제로 바뀌어지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요양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3가지예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런데 자, 치유 상태가 앞에서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죄송하지만 당신은 치유가 안 돼. 그렇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산재보험에서는 그걸 장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장해. 장애가 아니고 장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산업재해를 통해서 일종의 장애가 발생한 거죠. 산업재해가 그 업무상 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그런 장애에 놓여졌다 해서 장해급여라고 하는 것을 이 치유시에 받게 돼요. 그렇죠. 장해급여를. 자, 우리 산재보험에서는 어떻게,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이 장해의 등급제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 등급이 총 몇 등급이 있어요? 1에서 총 14등급까지의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살포시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자,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중증 요양 상태라고 얘기하죠. 아주 심각한 상황. 쉽게 얘기한다면 와상, 집안이나 또는 병원에서 아예 누워 계셔야 될 분들 계셔. 우리 코에다 이렇게 콧줄 끼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별도로 산재보험은 아주 특이한 급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간병급여예요. 간병급여. 간병 받는 사람이 이 간병급여를 받게 되죠. 또 뭐냐면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본인에게 발생한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고 나 이제 다시 한번 일을 해보겠다. 나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던 그 직업에 대해서 재활의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한번 일을 해보겠다. 그때 제공되는 것이 바로 직업 재활급여입니다. 다시 무슨 급여요? 직업 재활급여. 다시 무슨 급여라고요? 직업 재활급여. 자, 치유 시에 제공되는 급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특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장해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총 1에서 14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증에 계신 분들과 중증에 계신 분들이 이 급여를 조금 차이를 줘야 돼요. 어떻게 차이를 뒀냐면은 자, 장해 급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해 보상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연금식으로 매달 급여가 나와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장해 보상 일시금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경증이 될까? 그렇죠. 밑에 일시금 받으시는 분들은 경증 상태 있으신 분들이세요.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경증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금만 받는 것이고 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중증이신 분들이죠. 그래서 장애가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계신 분들, 직업 재활이 안 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장애 보상연금으로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던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산재 근로자가, 죄송합니다. 가입하셨던 분이 아니라 근로자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무엇이 지급됩니까? 장사를 치르라고 비용을 줍니다. 장사 치르세요. 그렇죠? 그 장사를 치르는 비용이 작년 2020년까지만 해도 장의비라고 했었었는데 이 장의비라고 하는 용어에 뭐라고 해요?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2021년 1월부로 이걸 장례비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다고요? 장례비. 그래서 지금은 장례비예요. 이름이 장례비. 그 장례비는 어떻게 주나요? 급여 액수가 자 역시 평균임금. 무슨 임금? 평균임금 며칠치? 120일치를 주는 거예요. 120일치. 그러니까 넉 달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그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지급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이 업무상 재해를 통해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남은 자식들 또 그렇죠. 배우자, 그 유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족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족급여라는 걸 지급해요. 뭘 준다? 유족급여를.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이 유족급여도요. 이 장해급여처럼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첫 번째가 유족 보상 연금식으로 지급되어지고 또 두 번째가 유족 보상 일시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일시금.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급여가 있다? 8가지 급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실 때는 앞에 자를 따서 요휴상 이렇게 하나, 앞에 두문자, 머리 두자 쓰는 거죠. 두문자 앞에 머리에 있는 글자를 따서 요두상 장간직, 그렇죠. 장간직 장유로다. 요두상 장간직 장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좀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는 특별한 대상들, 특별한 대상, 즉 산재보험에 이 산재사고의 특별한 대상을 하나 지정을 했는데, 그게 진폐자들이에요. 우리나라 80년대까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펴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산 같은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 광산에서 이 석탄을 캐서 그걸 갖고 연탄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 진폐증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진폐증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보상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산재보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폐증이 오신 분들은, 이 진폐증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들이 이 급여를 전부 다 받느냐? 그렇지 않더라. 일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진폐증이 오신 분들이 받으시는 급여는, 첫 번째는 이분도 병원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양급여 받습니다. 병원 가셔야 되니까 요양급여 받는 거예요. 그런데 휴업급여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진폐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질환도 아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 진폐가 나아지는 병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휴업급여나 또는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요양 기간 동안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구장창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이분들한테 지급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또 장해급여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장해 대신에 이분들은 뭐냐면 진폐보상연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다시 뭘 받는다고요? 진폐보상연금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장해급여가 아니라, 장해라는 것이 지금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시 재해를 통해서 발생한 것들인데, 이 진폐라는 것은 이것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진폐보상연금을 두고 있고, 자, 일시금은 있다 없다? 일시금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폐는 뭐예요? 상황이, 일단 한번 진폐가 오면은 계속 가셔야 되죠. 한번 일시금 주고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그 진폐 상태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금식으로만 지급해요. 일시금 제도가 없더라. 자, 진폐가 심했었을 때 간병도 받아야 되겠죠? 간병급여 받습니다. 자, 진폐 있으신 분들이, 나 진폐 이걸 잘 극복하고서 나 직업재활 한번 해볼 거야. 직업재활급여도 이 진폐 환자들이, 진폐 갖고 계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장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장례비도 받을 수 있죠. 돌아가시면 받잖아요. 그죠? 진폐에 걸리셨던 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장례비라는 걸 받게 되고, 자, 유족급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 진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폐유족 뭘까? 연금일까? 일시금일까? 그렇죠. 연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진폐유족연금. 그래서 진폐에 걸리신 분들은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게 몇 개요? 둘레, 6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뭘 못 받는 거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유족급여는 받지 못하더라. 별도로 진폐유족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 급여를 봤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만큼만 알아도 산재보험의 8가지 급여 정리가 되겠죠? 예. 자, 이만큼만 아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왜 이루어야 되나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함으로써
얻어진 그 성취감과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크고 더 멋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소중한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하셔서 꼭 꿈을 이뤄주시고 꼭 소중한 합격의 목표도 이뤄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